이번 강의에서는 투시도법의 첫 내용으로서 1점 투시도법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투시도법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 브루넬레스키에서 1410년경에 고안한 방법으로서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눈에서 가까운 쪽은 형태를 크게 잡아주고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로 잡아줘서 원근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형태의 기준선을 연결하는 직선들이 만나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이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서 1점 투시도법, 2점 투시도법, 3점 투시도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1점 투시도법은 거리나 실내를 그리는 데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서 많은 화가들이 이용했던 투시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빈치의 제휴만상과 토마스 커틴의 파리의 생드니 거리, 카미오 피사로의 파리의 몽마르트대로 5회살 등이 있죠. 이번에 실제로 그려볼 것은 1점 투시도법을 단순하게 나란히 서 있는 평면을 그려볼까 합니다. 자, 이제 형태를 잡아야 되는데요. 적당한 사이즈의 사각틀을 그립니다. 그림자까지 있으니까 그림자 있는 쪽은 약간 공간을 두도록 하고요. 틀을 그리고 간단하게 X선을 넣고, 그 X선의 중앙 지점은 소실점이 되겠죠. 자, 그림자 넣어주고요. 그림자도 소실점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실제는 나란히 서 있는 평면인데 점점 멀어질수록 점점 줄어들면서 그 한 점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점 투시도법이죠. 3차원의 이런 형태를 갖다가 2차원인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이 원근법이고요. 원근법 안에서 투시도법이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투시도법 안에 1점 투시도법이 있는 거고, 그 외에 2점 투시도법, 3점 투시도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틀이 잡혔죠. 좀 더 미세하게 형태를 좀 더 다듬어 줘야 되겠네요. 약간 더 멀리서 바라보고 형태를 좀 더 어색한 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든다 싶으면은 약간 더 힘을 줘가지고 형태를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정확한 부분을 잡을 때는 연필을 짧게 잡으면 좀 더 정확한 형태를 잡을 수 있겠죠. 불필요한 보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워줘도 되고요. 나중에 톤을 넣고 지워도 됩니다.
자, 어느 정도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지워주는 게 지금은 낫겠네요. 자, 그림자의 형태선 소실점까지 대충 잡아줬던 것, 이런 거는 나중에 지워져야겠죠. 이제 형태는 다 잡았고 이제부터 톤을 넣어줍니다. 연필을 길게 잡고 빛을 받지 않는 어두운 부분의 면과 그림자까지 모두 같이 톤을 넣어줍니다. 어두운 면과 그림자는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일단 톤 자체가 같은 어두운 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나눠서 잡을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톤이 어두워질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같이 깔아주면은 좀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도 덜 가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과 효율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밝은 빛을 받는 부분과 어두운 그림자와 어두운 면,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졌죠. 자, 톤을 나눠주긴 했지만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두운 부분에 톤을 조금 더 짙게 계속 톤을 깔아서 톤을 계속 올려줍니다. 자, 톤의 방향도 여러가지 방향으로 겹쳐서 크로스 해칭 기법을 사용해서 계속 방향을 달리해서 밀도도 쌓아주고 톤도 어둡게 만들어줘야 되죠.
자, 이제 어두운 부분에 톤을 좀 더 세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톤 단계를 응용을 해서 눈에서 가까운 쪽은 짙게 그려주고요. 짙게 표현을 해주고 점점 눈에서 먼 부분은 점점 밝게 뽑아줍니다. 이렇게 점점 밝게 뽑아주는 이런 표현은 대기원근법인데요. 대기원근법은 나중에 풍경화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점, 소실점, 이 투시도법하고 대기원근법의 기본적인 원리까지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했던 톤 단계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점점 밝게 밀도도 쌓아주고 시원하게 긴 선 위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 연습 단계에서 선 끝부분 진하게 맺히는 거 조심해야 되죠. 자, 오른쪽 부분 그림자 부분도 톤 단계를 같이 맞춰줍니다. 그림은 너무 부분에 치우치면 안되고요.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같이 올려주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진행 방법입니다. 바깥쪽 삐져나온 부분 지우개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제 어두운 면은 어느정도 톤의 변화까지 잡아줬으니까 밝은 부분 톤 변화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부분은 반대로 먼 쪽이 약간 더 톤이 어둡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밝게 톤을 잡아줍니다. 밝은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연필을 아주 가볍게 쥐고 선의 속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깔끔한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도 겹쳐 올려줘야 되니까 굉장히 가볍고 가는 선이 나와야 되죠.
이제 다른 방향의 선으로 면을 정리를 해줍니다. 좀 더 매끈하고 정리가 된 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도 좀 더, 톤의 변화도 또 미세하게 다듬어 주고요. 자, 이제 빨간 부분인데도 시각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두운 부분보다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 밝기, 지금 처리된 밝기는 어두운 부분이 훨씬 어두운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더 밝은 부분에 톤이 들어가면 더 어둡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시각적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두운 부분 쪽에 톤을 더 쌓아줍니다. 지금 이전 단계까지를 보면은 스포츠로 치면은 전반전에 해당하고요. 지금부터는 후반전이죠. 전반까지는 한 번씩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손을 봤고요. 이제부터는 각각의 부분의 완성도를 좀 더 올려주는 겁니다. 저번 톤 단계에서 가장 진짜 어두운 톤은 아직까지 안 나왔죠. 점점 계속 톤을 쌓아가지고 아주 연필로 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톤을 표현을 해주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줘서 완성까지 해줍니다. 끝부분 정리할 때는 조금 짧게 연필을 잡고 처리를 해줍니다. 비교적 눈에서 가까운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겠죠? 힘을 줘서 톤을 올려줍니다. 선의 방향은 너무 한 방향 쪽에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선을 겹쳐 쌓아 올려줘야겠죠. 그래야 완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선 끝부분에서 진하게 맺히지 않도록 조심해주고요. 자, 어두운 부분에 톤을 한 톤 더 올려줬죠. 이렇게 서서히 톤을 짙게 최종 목표하는 톤까지 서서히 톤을 쌓아줍니다. 자, 반대쪽 그림자 부분, 어두운 부분도 자, 지금까지 했던 반대쪽 부분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죠. 자,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점점 뒤쪽은 앞쪽은 강하게, 점점 뒤쪽은 밝게. 자, 이제 반사광이란 걸 이제 표현을 해볼까요? 자, 반사광은 자, 바닥면에서 반사되고 산란되는 빛입니다. 주광원의 빛이 바닥에서 바닥까지 비추고 그 바닥에서 반사되는 빛이 그리는 대상 쪽에, 어두운 쪽에 혹은 밝은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반사광의 특징은 주광원보다는 빛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자, 어떤 대상, 지금의 나란히 서 있는 벽 하단 부분에는 좀 더 반사광이 좀 밝고 위쪽으로는 점점 빛이 약해져서 어둡게 되죠. 그래서 상단 부분을 약간 더 짙게 만들어 줍니다. 자, 짙게 만들어 주고 아래쪽으로 점점 밝게 반사광의 영향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부분을 짙게 처리해서 반사광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림자 부분도 이제부터 그림자를 잡아주도록 하죠. 그림자를 잡아주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참아왔죠.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그림자를 너무 강하게 잡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부분은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만 잡아줘도 그림자의 느낌이 나게 되죠. 만약에 처음부터 그림자 부분 따로 어두운 부분 따로 이렇게 잡았으면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따로 잡았을 때 이질적으로 표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림자도 시각적으로 가까운 부분은 짙게, 뒤로 갈수록 더 풀어주고요. 자, 서 있는 평면에 자, 시각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분, 리듬 있는 변화를 잡아줍니다. 조금 회화적인 표현이죠. 이번 과정은 1.2지도법을 개념적으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 가상의 평면이 서 있는, 나란히 서 있는 그런 것을 다뤄봤습니다. 자, 밝은 부분 하단 쪽 변화도 잡아주고요. 리듬 있게 잡아주는 거죠. 짧게 잡고 아랫부분 선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듯한 그런 느낌. 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끊어지게 선을 잡아줬는데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그 선이 이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이것도 어느 정도 착취라고 할 수가 있죠.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림이란 게 일종의 속임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됐네요. 완성도를 전체적으로 높여줍니다. 위각 정리 좀 해주고요. 자,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좀 더 다듬어서 올려주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1점 투시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어지는 2점 투시도법, 3점 투시도법 또 연결해서 같이 보시고요. 실제로 그려보시고 과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